오늘 배울 시는 향수. 누가 지었냐면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지었어. 보통 모더니즘 계열의 시는 정지용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모더니즘 계열이 뭐냐면 이미지 있잖아. 시각, 청각, 후각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시를 표현했던 걸 모더니즘이라 그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시는 모더니즘 시 계열의 시인데, 그 전에는 시조처럼 막 전통시가 있었잖아. 이게 확 바뀐 거야. 그래서 정지용을 모더니스트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모더니즘 시가 앞으로 배울 시들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걸 잡았는데, 향수 제목이 뭐냐? 향수는 고향을 그리워하면 생기는 시름과 걱정, 수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야. 이건 노래로 나와 있어. 노래.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향수 이렇게 하면 노래가 나와. 그것도 들어보는 것도 좋겠지. 자,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겠지. 그러면 고향은 그리움의 공간이 될 거야. 그러면 이미지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이미지를 동원했냐면 고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동원했어. 예를 들면 고향하면 막 우리가 막 산이 이렇게 있고 강물이 흐르고 막 이런 걸 떠올리잖아. 그렇게 그리움의 대상을 시각적으로, 회화적으로, 회화가 그림이란 뜻이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향, 그리워하는 고향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고향은 아늑하고 평화롭고 조용하고 뭐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잖아. 그럼 고향에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느낌하고 유사한 것들을 막 얘기했어. 예를 들면 고향하고 비슷한 거 뭐 있을까? 아버지, 어린 시절, 그 다음 가족,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한 거야. 처음은 고향을 얘기했지만 다음은 고향의 이미지들을 다 쭉 해놓은 게 이 시거든. 내용 한번 보자. 연필 들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거기가 어딘데? 고향이요. 그러면 화자는 그런 모습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야.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뭐라냐면,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랴.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안 잊혀져. 그곳은 지은이가 떠나온 고향이고 그리움의 대상인 공간이야. 안 잊혀진단 말이야. 영원히 기억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다고. 그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자, 첫 번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넓은 벌판이 있어. 그 동쪽 끝에 보면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아주 가느다란 개천이 흘러가. 자, 뭐 벌써 머리에 떠올라야지. 벌판이 있고요. 동쪽 끝에 개울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국어적으로 얘기한다면, 옛 이야기 지줄대는 게 뭐야? 실개천이지. 실개천이 어떻게 이야기를 지줄대? 이야기는 누가 하는 건데?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옛 이야기가 지줄된다. 지줄대는 걸 짓거린다 라고 하는데, 짓거릴 수 있는 건 말하는 거니까 사람이잖아. 실개천은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닌 걸 사람으로 표현했네. 그러면 의인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의인법. 혹은 실개천이 지금 지질된다고 했는데 소리를 만약에 낸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화류법이라고 하는 거야.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근데 사람처럼 하면 의인법이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하면 화류법이라고 불러. 여기서 의인법이라고 할게. 자, 일단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셋째 줄 봐봐. 얼룩배기 황소. 가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 얼룩소면 얼룩소고 황소면 황소지요. 이게 뭐야? 얼룩하는데 황소래. 근데 실제로 우리 옛날에, 이게 1930년대 좀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골에 가면 토종소가 이렇게 생겼대. 얼룩덜룩한데 노란 색깔의 바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토종소란 말이야. 자,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라고 했어요.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우는 곳. 자, 국어 시간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해설피는 해가 슬쩍 저무는 무렵에, 그러니까 완전히 저물면 완전히 저녁이겠지. 저녁 때가 다 될 때쯤에 해가 이렇게 어설프게 넘어갈 때, 그때를 말하는 거야. 시간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금빛 게으른 울음. 누가 오는 거지? 원로계 형성. 울음은 감각이 뭐야? 그러면 청각이잖아. 근데 청각을 금빛이라고 그랬어. 울음은 청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시각으로 바꿔서 얘기했네. 이런 걸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청각을 시각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울음을 금빛이라고 했으니까 청각을 시각화. 이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이미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감각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공감각이야. 예를 들어 금빛도 나오고 청각도 나왔어. 각각 다른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후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청각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얘는 청각을 시각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한다. 울음으로 오는 곳, 거기가 어딘데? 고향이잖아. 그곳이 차마 꿈에 들이치랴 전혀 잊혀지지 않겠지요. 그러면 이걸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야. 서리법. 서리법은 물음의 형식인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사람은 먹어야 하는가? 당연히 먹어야지. 안 먹으면 죽는데. 그게 서리법이야. 강조하기야. 강조하기. 자, 그러면 거기가 지금 그곳이 차마 꿈에 들이치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연마다 나와. 이연의 끝에 어디 나와? 그곳이 차마 꿈에 들이치랴. 3연 끝에도 4연 끝에도 5연 끝에도 계속 나온단 말이야. 계속 나온다는 건 일단 반복이니까 운율. 계속 나온다는 건 강조. 여기서 운율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의미는 잊지 못하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끝에가 계속 반복되고 나오면 시가 통일성을 갖는다고 하는 거야. 이게 나오면 일연이 끝나는 거라. 이게 나오면 일연이 끝나는 거야.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 노래 고려가요에 보면 이런 후렴구가 나오거든. 마치 고려가요의 후렴구처럼 연이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시에 통일성을 준다, 안정감을 준다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마지막 나온 그것이 차마 꿈에 들이치랴가 하는 역할이야, 기능. 자, 그 다음에 이연으로 갈게. 일단은 고향의 모습을 이야기한 게 그리움의 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볼까?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자, 질화로가 뭐냐면 옛날에는 겨울에 추우면 방 안에 항아리처럼 만든 그 질그릇 있잖아. 거기다가 막 숯불을 펴놓고 이렇게 난방장치겠지, 그지? 질화로에 재가 식어진대. 그러면 재가 다 타고 나면 재가 될 거고, 재가 식어진다는 건 시간이 경과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시간의 경과, 그 다음에 이게 밤이 점점 깊어졌다는 뜻이 되겠지. 빈, 밑줄 쳐볼까? 원래 정확한 표현은 빈. 근데 여기 빈이라고 썼잖아. 시인은 있잖아. 빈. 이게 맞다는 걸 알아. 근데도 일부러 느낌상 빈 이래갖고 완전히 비었다는 느낌을 더 잘 전달하잖아. 틀린 건 아는데도 썼어. 이런 걸 이 시에서 시인이 알고 썼으니까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시의 허용이라고 한다. 알겠지?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밤바람 소리 청각. 됐지? 말을 달리고 말소리가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거는 청각을 시각화하는 거야. 말이 막 달려가는 거라고. 자, 봐봐. 자, 선생님 봐봐. 밤에 시간이 경과돼서 밤이 깊어지면 있잖아. 바람이 막 불었나 봐. 소리가 들리는데 말이 달리는 것처럼 따가닥따가닥 뭘까? 바람이 불어서 아마 문이 살짝 열렸나 보지? 탁탁탁탁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또 공감각적 심상이야. 청각을 시각화했어. 이것도. 앞에 거는 청각을 시각화했잖아. 똑같이 청각을 시각화한 부분은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 부분이야. 공감각적 심상. 그 다음에 엷은 졸음에, 엷은은 뭘까? 살짝 잠이 드셨네.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아버지. 늘 항상 자상하고 고맙고 푸근하고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그런 고향의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이미지야, 이미지.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 지프로 만든 베개야. 이게 이제 지프로 만들었으니까 오래 베고 있으면 막 모양이 흐트러져. 그럼 다시 이렇게 탁 이렇게 갖고 한단 말이야.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어딘데? 고향이지 어디야. 고향. 특히 우리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인데 거기 고향이 있잖아. 그곳이 차마 꿈에 들이치랴. 잊혀질 수가 없지요.
고향의 이미지랑 같은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고 있다. 겨울밤 풍경이나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는 게 화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으로 갈게. 그 다음은 사면이겠지.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흙에서 자랐대. 아마 어렸을 때 막 흙바닥 막 마당 이런 데를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어린 시절의 내 마음. 파란 미술서지. 이것도 시적 고용이네. 파란이 맞는 건데 아주 너무 파랗다는 거지.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 괄호를 묶어봐. 함부로 쏜 화살.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어야 돼. 화살을 관역에다 쏜 게 아니라 이쪽에도 쏘고 저쪽에도 쏘고 멀리 날아가고 가까이 날아가고 동쪽에도 떨어지고 서쪽에도 떨어지고. 사실은 어린 시절의 상상이야.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규정이 없다는 거지. 막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했다는 걸 함부로 쏜 화살이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호기심이 많았을 거고 함부로 쏜 화살이라고 얘기했다.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추름은 흠뻑 휘적시던 곳. 거기 어딘데? 고향. 그게 잊혀질까? 안 잊혀지지. 어린 시절에 자기가 뭐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고 마음껏 뛰어놀던 그게 바로 고향이었거든. 그 시절은 잊을 수가 없다. 어린 시절에 그 호기심 가득해 있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그곳이 바로 고향인데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고향의 이미지랑 동일하다.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여자 주인공 아이가 바람에 막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날리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게 뭐냐면 막 바람에 날리는 기민머리야. 봐봐.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동생. 여자 동생이 있었나 보지. 여자 동생이 있잖아. 들판에 딱 서 있는데 바람이 막 부니까 그 기민머리가 밤물결처럼 막 날리고 있는 거야. 고향에서 있었던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평범한 거지. 그지? 사철 발벗은 아내. 사철 발벗은 아내를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사철 발벗었다는 얘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발을 벗고 신발 벗고 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야. 또 하나는 다른 해석을 하면 이게 일제강점기 때 시거든. 그렇다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네. 일제 가혹한 수탈, 탄압. 그래서 조선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도 가능한 해석인데 문제는 어느 쪽이 좋으냐 그러면 첫 번째 게 좋다고 해야지. 뭔가 시대와 결부시키지 말고. 왜냐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보편적 감정이라고 하는 거야. 보편적이 뭐야? 시대, 지역을 초월해서 늘 항상 적용되는 게 보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할게요. 그거 누군데? 아내야, 아내. 따가운 햇살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곳. 그게 어딘데? 고향. 그거 생각하면 고향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지. 알았어? 농사일에 신발도 없이 제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일하는 아내의 모습, 농촌의 어떤 열심히 일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혹은 아까 시대를 반영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것이 차마 꿈에도 잊힐까 안 잊힐까? 못 잊지. 저거 절대로 못 잊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게. 하늘에는 성근별. 성근? 듬성듬성. 그러니까 별이 떴는데 빽빽하게 뜬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듬성듬성. 자,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이 말은 말이야. 알 수도 없다는 건 신비로운 곳이야. 잘 모르는 곳이야.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밑줄 치고. 서리까마귀는 계절적 배경이야. 왜 계절이냐면 서리까마귀는 서리가 내릴 때 볼 수 있는 건 가을까마귀거든. 여기서는 가을까마귀라는 뜻을 썼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다. 여기는 가을이야.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막 울면서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밑줄 쳐야지. 초라한 지붕. 지붕이 초라하대. 가난한 거네. 궁핍한 거네. 경제적인 부분이야. 가난한 화자 고향의 집을 말하는 거다. 마지막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자, 집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배고파. 근데 흐릿한 불빛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돌아앉아. 여기가 중요하지.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럼 가족들이잖아. 초라한 지붕 아래서 흐릿한 불빛인데 별로 안 좋지. 근데 그래도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화목하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화목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가족, 가정. 그거는 뭐하고 닮았다? 고향의 이미지가 닮았다. 그것이 잊혀질까? 잊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향수라는 정지용의 시인데,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뭘 시작하냐면, 이 시는 있잖아. 잘 들어봐. 이건 고등학교 때 그 수업 시간을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문제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뭐냐면, 이게 제일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했냐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멀리 보이는 고향 모습을 얘기했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도 일연하고 오연도 마찬가지야. 가족끼리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들을 화자가 이렇게 멀리서 본 것 같아. 이런 걸 원경이라고 한다고. 외부 모습이라고 한다고. 나머지 안에 있는 2연, 3연, 4연은, 특히 2연, 3연은 내면 공간이고, 4연은 이것도 외부 풍경이야.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아내하고 너희 동생, 외부 풍경이잖아. 그러면 1연하고 4연하고 5연은 겉에서 이렇게 바라본 고향의 모습처럼 겉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얘기한 거고, 2연하고 3연은 내부이거나, 내부는 뭐야? 집안, 아버지. 그 다음 3연 같은 경우는 내면이 뭐야? 마음속, 어린 시절의 마음 있잖아. 호기심 이런 거.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바깥에 시작이 원경, 외부 광경을 얘기했고, 마지막도 외부 광경, 4연도 외부 광경, 2연은 내부, 3연은 내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모두 이미지가 동일하다. 뭐 잊지 않고 싶고, 기억하고 싶고, 평화롭고, 좋고, 막 이런 거야. 후렴구 배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과 연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다 얘기했어. 통일성을 준다는 점, 연을 나눈다는 점. 이게 지금 후렴구 같은 그것이 차마 꿈에 들 이칠리아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운율을 만들고 있다. 반복은 운율. 이해됐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감각이 여러 가지야. 예를 들면 시각도 나오고요, 청각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촉각도 나와. 촉각. 그 다음에 공간각도 나오고. 촉각이라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감각을 썼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히 공간각 2가지 나온 거 까먹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이 시의 화자는 뭘 말하고 싶어 그러면 그게 메시지인데, 메시지가 주제란 말이야. 당연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그지?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거를 갖다가 감각적으로 이미지를 동원해서 형상화, 즉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시의 특징 하나 한번 적어볼래? 토속적 시어라고 써봐. 토속적 시어. 자, 토속적 시어 한번 찾아볼까? 질화로, 뭐 집베개, 뭐 이런 거지. 오케이. 그런 것들이 토속적 시어고, 감각적 이미지. 이건 뭐 아까 한번 따져볼까? 일연의 감각은 뭘까? 그러면 일단 시각도 나왔고요, 공간각도 나왔고요. 2연. 지라로에 제가 식어졌대. 식어진 건 차가운 거잖아. 이건 촉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흙에서 자란 파란 하늘 그리워. 이런 시각, 파란 하늘. 그 다음에 풀서밋을 함추름 휘젓대, 흠뻑 젖었대. 촉각이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감각이 아주 다양하게 나왔다. 그 다음에 이 시는 그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맞다? 맞다, 그지? 뭐 대상은 뭐다? 고향, 혹은 고향과 같은 이미지들. 그 다음에 후렴구가 나와서 통일성, 반복해서 운율, 안정감, 시의 연을 구별해준다. 이게 향수의 내용이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향수였다. 향수.